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한라이프 부지점장 이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으로도, 저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보시겠죠?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름에도 신한라이프 진행해 주세요. 일단, 오늘 할 거 리스트입니다. 통합 1, 저희 갱신형이 나왔어요. 10년, 20년. 원래 저희 통합 1이 진단비가 굉장히 쌉니다. 근데 갱신형으로 나왔으면 뭐다? 더 싸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치매 장기 요양 원더케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복합재가라는 담보로 굉장히 많은 인기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뭐가 특장점인지 주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대세 종신보험 모아더드림과 세븐플러스 두 가지 설명드리고, 7% 연단위 7% 보증해드리는 원더라이프 연금보험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상이에요. 시상은 저희 시상안을 다 갖고 계실 거라서 주요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건강상품은 2거래 200, 그리고 시상, 연속가동 다 포함을 해서 최대 250%를 2500%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븐플러스 종신상품이 있어요. 저거는 2거래 280, 13회차에 최대로 받아가실 수 있는 게 900%입니다. 구간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몇 프로다? 1180%를 최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신 상품이다 보시면 되겠고, 모아더드림 단기납은 5년 납이 450%, 7년 납이 400% 저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종신도 굉장히 시상이 높아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른 거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기 가동이 있어요. 근데 조기 가동이 며칠까지냐?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강 상품을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초에 조금 미팅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수납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13일까지. 예, 13일까지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근데 구간이 있어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구간이 있습니다. 챙겨 주세요. 그리고 저희 13일까지 조기 가동하시면서 요거 금모으기 시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특약 두 가지가 세 가지죠. 총 세 가지가 보험료가 인하가 됐어요. 질병의유장애 3%부터 그리고 50%부터 이거 두 가지랑 암 주요 치료 특약이 있거든요. 요게 보험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거 세 가지를 부과를 해주셨을 때 5만 원 이상 되면 0.25돈, 10만 원 이상 되면 0.5돈, 건당 지급이 됩니다. 건당. 그래서 만약에 5만 원 이상으로 10건 하셨어. 그럼 몇 돈이에요? 2.5돈.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건수 제한이 없으니까 13일까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갱신형은 저희가 신상품이 나오면 늘 FC 본인 시상이 해당이 돼요. 그 상품만. 다른 상품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마침 업셀링을 하려고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상품 진행하실 때 아직도 저희 인수 조건이 뭐가 좋은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 병력 다수인 고객, 요즘에 유병자 시장이 엄청 크죠. 그래서 병력이 많으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들어갈 때 인수 엄청 좋아요. 보시면 고고당, ADHD, 우울증, 약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5년 내에 뇌혈관 협심증 진단 받으신 분, 5년 이내에요. 이거 진단 받으신 분도 할증이 없이 일반 심사로 암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암 진단, 암 치료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하면은 굉장한데 이러고 주변에 막 협심증이라던가 뇌 쪽으로 있으셨던 분들이 다 설계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2대에도 고혈압, 고지혈, 약 복용 중이신 분 요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러신 분도 2대가 할증 없이 일반 심사로 들어갑니다. 물론 합병증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심사 인수 조건이 굉장히 좋다. 저희가 간편 심사도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좋아요? 어쨌든 일반 심사로 들어가는 게 보험료도 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술 완치 후에 즉시 인수되는 병력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장 용종이라던가 자궁, 양성종양 이런 것들이 즉시 완치하시면 인수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한 3개월 기다리셔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럼 병력 말고 다른 거. 보험이 많은 고객도 있어요. 요즘에 워낙 보험을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제 고객분들은 다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 할 때 한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일반암은 4억까지 업계합산입니다. 그리고 2대는 2억까지, 그리고 질병의유장애는 4억, 재해의유장애는 15억입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은 4억. 이렇게 6가지가 업계 합산이 굉장히 높다. 요거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인수랑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한도가 일단 높잖아요. 그래서 고령자 한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고령자의 경우에 75세 이상이 제일 높은 그 나이대예요. 저희가 건강이 80세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근데 76세 이상이 가져가실 때 암이 4,500까지. 그리고 2대가 1,500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손보사에서 가입을 하시면 어때요? 300. 500 이렇게 들어가죠. 2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는 1,500까지도 들어간다. 그러면 나 이제 나이가 많은 것 같아서 진짜 뇌 쪽이 걱정이야. 협심증 쪽이 걱정이야. 하시면 적어도 1,000만 원은 준비를 하고 싶어 하세요.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저희 쪽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갱신형 상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일단 저희 기존에 통합 원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비갱신형 종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비갱신형으로 가시면 되죠. 근데 그 상품은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입니다. 카드납은 물론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렴한 갱신형으로 추가 보장이 필요하다 하시면 뭘로? 통합원 갱신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최소 보험료 2만 원입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들어가시고 카드납 가능하고 FC 본인 시상 인정도 됩니다. 이번 달 한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갱신형은 뭐가 다르냐? 저희가 지금 통합원 비갱신형으로 들어가실 때는 암 진단비가 5,000 들어가요. 삭감 없음의 경우에는. 근데 갱신형의 경우에는 7,000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냥 7,000이 들어간다고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메리트가 있냐? 남녀 특정암까지도 7,000이 들어간다는 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암, 남녀 특정암, 소외감 3개가 구성이 세트예요. 근데 남녀 특정암 뭘까요?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2가지가 각각 7,000만 원이 들어가요.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라서 요거 챙겨주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일반암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따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7,000, 7,000, 1,400 요렇게 다 넣어. 진단비만 추가로 빡 넣어. 하면 얼마예요? 37,000원입니다. 40세 남자 기준으로. 그래서 40세 남자가 진단비를 37,000원에 7,000만 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갱신이라도 이 정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진단비 업셀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냥 업셀링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삭감 없음 들어갈 때 조건이 있어요. 1년 이상 유지한 실손 혹은 동일 담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타사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거의 고객들이 실손이 있거나 혹은 암담보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담보가 다 있으신 상태에서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옆집 누구도 걸리고 누구 남편도 걸리고 누구 와이프도 걸리고 그런다더라 라고 할 때 나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업셀링을 한다 하면 뭘로 해요? 20년간 이걸로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업셀링을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은 더 쌉니다. 그죠? 진단비는 여자분들이 싸니까. 그럼 요거 뭘까요? 3분의 1, 2분의 1. 일단 3분의 1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암 진단을 받을 확률. 이렇게 만약에 3명이 있어. 그럼 그중에 1명은 암에 걸려요. 그쵸? 지금 확률상 그렇습니다. 그럼 2분의 1은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아이스크림 사올게요. 2분의 1. 네, 2분의 1. 갱신형이니까 금액이 작아서? 반이다? 반은 아닌데. 그래서 2명 중 1명? 맞아요. 2명 중 1명. 아이스크림 이따 사오겠습니다. 근데 뭐가 2명 중 1명이냐면 전이 확률이 2명 중 1명입니다. 정확히는 54.5%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명 중에 1명이 암 걸린대 해가지고 암 준비하시잖아요. 3명 중에 1명이면 나도 될 수 있어. 그럼 2명 중에 1명이 그중에 전이래. 그럼 뭐예요? 전이까지 준비를 해야지. 그쵸? 전이, 재발 뭐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주시기 위해서 다른 담보도 원래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보장을 받으시고 싶다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일반암 2,000 그리고 전이암 2,000 계속 받는 암 2,000. 그럼 이렇게 하시면 원발 전이해서 최대 얼마를 받으실 수 있냐? 1억 2,4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험료가 얼마냐? 25,000원이에요. 40세 남자 기준입니다.
그럼 25,000원. 타사에 보시면 뭐 3번 주는 암 진단비, 뭐 2번 주는 암 진단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몇 번 나온다고요? 최대 5번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받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5년에 가입했는데 25년에 암에 걸렸어. 뭐 25년, 26년으로 할 걸 그랬나요? 지금 25년이니까. 그래서 암에 걸렸어요. 난소암, 일반암이죠. 걸렸어요. 그럼 2천만 원 나옵니다. 일반암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27년에 유방암에 걸렸어. 여자분이죠. 유방암에 걸렸어. 그럼 최초 진단일 시에 2천만 원이 나와요. 근데 계속 받는 암은 다른 부위의 최초 진단에도 나오고요. 잔존암, 재발암 다 나옵니다. 전이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류의 암이 나왔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럼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게 잔존암이 나왔대. 여기서 암이 남았대. 유방암에서. 그러면 여기서 잔존암 2천만 원, 계속 받는 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이가 됐다 하시면 2천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잔존암, 여기서는 2천만 원을 빼야 되겠는데? 그쵸? 잔존암만이니까. 그러면 여기 2천만 원 해서 그럼 1억이라고 할게요. 1억. 제가 장표를 잘못 만들었네요. 그래서 1억 그리고 요거 빼고 해서 총 1억 5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받으실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또 림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이도 많이 되고 재발도 잦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꽤 많다. 근데 얼마로 준비하실 수 있다? 25,000원. 근데 이건 남자 사례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떨어지겠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럼 저희가 진단비, 진짜 싸다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볼까요? 저희 치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비급여 항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올라간다. 이런 거 되게 뉴스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거를 왜 비급여를 준비하라고 할까요? 저희가 실제로 신기술, 신약이 10분마다 하나씩 나온대요. 10분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다빈치 수술 담보가 있습니다. 다빈치 수술 언제 하세요? 보통 갑상선, 그쵸? 갑상선 암에 걸리면 뭐부터 하시냐? 수술부터 합니다. 근데 수술을 뭘로 해요? 로봇 수술로 해요. 그쵸? 20, 30대에서 여자분들 사이에서 갑상선암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데 그거 하실 때 목에 상처 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로봇 수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빈치는 미국산이에요. 그럼 국내산 기계도 있겠죠. 레보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국산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사실 다른 기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기계 나오면 다빈치로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다빈치도 비급여인 거 아시죠? 그래서 비급여로 준비를 해야 된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점점 신기술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이고. 그러면 암 주요 치료를 그래서 왜 말씀드려요? 주요 치료는 저희 비급여, 급여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 주요 치료비 1,000만 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 상급 주요 치료비 1,000만 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들어갈 때 실제로 보장을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저희 암 주요 치료비는 10년 보장입니다. 10년이 밀어. 그쵸. 그래서 근데 주요 치료비가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3억 1,000만 원이에요. 비급여 항암 약물 요것만 최초이기 때문에 3억 1,00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때 이거는 비갱신으로 들어가시는 예시고요. 비갱신으로 들어가면 30세에 3만 원대에 50세에는 남자 53,000원, 여자 44,000원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너무 비싸. 암주요 치료 내가 10년을 보장받더라도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고객 꼭 있죠. 그러면 뭘로 들어가시면 돼요? 갱신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갱신으로 들어갈 때 30세에는 10,000원, 20,000원 해요. 근데 아시죠? 사실 빨리 넣어주시는 게 싸게 보장을 준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 해서 주요치료비 플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요치료비 왜 금이 달려있어요? 저희 금시상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금시상도 챙겨가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중입자 플랜 보여드릴게요. 중입자는 워낙 이슈 사항이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중입자 치료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시는 분? 모르세요? 모른다. 그죠? 아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중입자는 처음에 하루 입원을 합니다. 왜냐? 그 중입자 기계를 내 몸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추기 위한 입원 1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 돌려가지고 이제 방사선을 하죠. 그럼 중입자 항암 방사선이에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이클을 한 12번 정도 해요. 최소 3번, 최대 12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할 때 항암 방사선 치료만 준비하면 돼요, 안 돼요? 항암 약물 치료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나가죠. 근데 일부 회사들은 항암 약물 방사선이 하나로 묶여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항암 약물 방사선 해서 한 줄로 있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에서는 그걸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는 각각 받아서 중입자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럼 최대 얼마가 나와요? 그쵸. 1억 9천. 그쵸. 1억 9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 9천을 준비하실 수 있는 플랜이고요. 이거 비갱신으로 가져가실 때 금액이 30세에 3만 원대, 50세에는 47,000, 44,000원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할 때 항암 약물 치료하고 방사선 무조건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게 한 사이클이라서. 네. 그래서 항암 약물을 준비를 같이 따로따로 보장되어 있는 거를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항암 중입자 준비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냐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실 때 방사선만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약물 뺄 수 있거든요. 따로 넣을 수 있어서. 그래서 약물을 빼고 방사선만 넣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꼭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진단비 대용으로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충분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저희 이제 진단비랑 암 지나고 재해우유 장애로 가볼게요. 본부장님? 국내만 되나요? 아니면 중입자? 아, 중입자 해외 가능합니다. 해외 어디? 해외 일본도 돼요. 해외니까 다 되지. 근데 보통 일본으로 많이 가시죠. 독일. 독일도 되죠. 근데 독일까지 가시는 분들이 요즘에 있으시겠죠? 보통 일본에서 많이 하시고. 되는 보험사가 있고 안 되는 네, 보험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해외 가능합니다. 해외 가능. 3기, 4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독일 가요. 아, 조금 기수가 높을 때, 1기는 일본 가고, 가까이 가시고, 해외도 가능합니다. 가능. 근데 보통 일본에서 치료를 받으신다 하면은 한 1억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야 되고 컨시어지 비용도 있고 뭐 이렇게 치료비까지 해서. 그래서 1억 9천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이제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후유장애. 재해예요, 재해. 근데 혹시 손보 이런 데 화재사만 많이 하시던 분들은 상해를 많이 파세요. 그죠? 거긴 상해 보장이니까. 근데 재해, 뭐가 다른지 아실까요? 재해는 뭐가 다를까요? 재해, 옛날에 손보 시험 보시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보기 4개 나오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급격, 외래, 우연, 그리고 하나 뭐 있어요. 아무튼 타인, 뭐 아무튼 간에 뭐가 있어요. 근데 그 3가지가 충족이 된 게 상해입니다. 근데 상해랑 그럼 재해는 뭐가 다르냐? 재해는 그 중에 급격이 빠져요. 그래서 급격이 빠진다. 그러면 급격이 빠질 때 요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어느 날 내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한 바퀴 굴러서 갑자기 목에 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급격하고도 우연히 외래하게 사고가 생겼죠. 상해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연명치료를 쭉 하시다가 6개월 뒤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죽게 되면 상해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못 받는 사례는 뭐냐면 내가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한 사고로 인해서 눕게 되었어.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죽었으면 상해일 수 있는데 여기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그러면 그게 상해로 보장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해는 된다는 얘기지. 재해는 급격히 빠지잖아요. 그리고 재해에는 한 가지 더 포함이 돼요. 뭐가 포함되냐? 저희는 전염병이 포함이 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이런 게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전염병 뭐가 있죠? 코로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있었다의 경우에도 재해에는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천재지변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좀 위험급수가 높으신 분들 있어요. 직업상, 뭐 이렇게 환경상, 직업상 뭐 위험도가 높다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택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륜차, 오토바이 모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보험업 관계자는 관계자라서 좀 낮은 거고요, 한도가. 이런 분들이 상해를 못 들어가요. 그렇죠? 상해 한도가 엄청 낮거나 아예 못 들어갑니다. 특히 이륜차. 상해에 못 들어가거나 보장을 안 해줘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난 거. 그렇죠? 저희는 얼마가 나온다? 택배업은 1억 5천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9천 가입 가능해요. 9천. 그리고 보험업은 최대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 고지하시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다?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요거 때문에 더 가입 많이 하십니다. 직업 변경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네? 보험업, 설계사, 보험 사무, 대리 점주 뭐 이런 사람. 예. 위험급수가 높아요. 왜 높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보시면 직업 변경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운동을 하려고, 운동 선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이야. 혹은 우리 아들이 군인을 할 거래. 아예 직업 군인을 할 거래. 그런 고등학생이야. 아니면 대학생이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왜요? 이거 나중에 운동선수 되고 군인 되면 한도가 이만큼 들어가지도 않고 어차피 가입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 급수가 엄청 올라가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좀 고민하고 있어. 내가 택배를 투잡을 뛰어야 될지 오토바이를 투잡을 뛰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신 분들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그러신 분도 직업 변경하시기 전에, 그런 직업을 일을 하시기 전에 이걸 먼저 들어두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고객분들 중에 요즘에 뭐 소규모 나 가게 운영하는데 팍팍해서 오토바이 운전도 배달도 같이 해보려고요 하시는 분들 요즘에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재해라도 가입해두세요. 요즘에 교통사고도 너무 많고 뭐 싱크홀 이런 것도 다 너무 많고 너무 많아. 위험한 세상이야. 요거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연계 조건이 없이 이것만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것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까지 좋다? 환급까지 좋습니다. 30살 남자분이 가입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정기특약이랑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완납 시점에 20년 납인데 76% 환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70세 시점에 103%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후유장애 받으면 못 받을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요걸로 몇 퍼센트 나와서 지급을 받으시더라도 환급률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저희 정기특약이라고 있어요. 어제부터 환급률 있는 거 풀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신보장이 필요한데 그냥 나는 저렴하게 해지 환급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들어가고 싶어 하시면 40세 남자 기준으로 1억 들어갈 때 11만 원이거든요. 요걸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카드 납은 안 되고 장애율 납입 면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나 이거 말고 환급도 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카드 납도 좀 돼야 되는데 난 카드 납 돼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정기특약 넣어주시면 돼요. 원보험에서 정기특약 넣으시면 비갱신으로 정기특약을 가져가실 때 40세 남자가 1억 가져가면 21만 원입니다. 보험료는 아까에 비해서 2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환급률이 어떻게 돼요? 10년 시점에 67%, 20년 시점에 73%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환급률이 1차 높고 카드 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걸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요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특약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치매 원더케어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 말에 타사 말이니까 제 교육이 없는 날에 타사에 좀 일찍 갔었어요. 타 대리점에. 근데 일찍 갔더니 타사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점장님들이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신안 까고 있어요. 신안 뭐 많이 하시잖아요. 신안제가 많이 하시죠? 신안에서 왜 많이 하세요? 복합제가 때문에 많이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뭐 D사, H사 막 다 저희 회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얘기해요? 저희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쵸? 그럼 왜 저희를 많이 팔았는지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저희 원더케어
있고요. 치매 장기 요양 상품. 그리고 엣지가 있습니다. 근데 엣지는 뭐가 다르냐? 환급률이 좀 나와요. 저해지. 네,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엣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 진행하실 때 일단 원더케어 기본 사항 치매 관련 외에 고지 없어요. 근데 고지는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가입 나이 75세까지. 그리고 최소 보험료 3만 원. 그리고 납입 면제는 주계약에는 없지만 해당 등급을 판정을 받으시면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 자동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보장 기간 90세, 95세 종신 있고 카드 납 가능하고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엣지는 몇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는 종신 만기 아니고 100세 만기, 그리고 일부 지급형 저해지, 카드 납은 안 돼요. 그리고 부가특약이 좀 적습니다. 주요 특약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해지 환급률이 20년 시점에 85%, 30년 시점에는 105%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환급률이 나는 그래도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이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 이 상품은 보장이 주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률을 준비하시기보다는 보장을 더 탄탄하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돈 들어갈 거면. 근데 그래도 고객 니즈가 있으실 수 있으니 이거 챙겨주시고요. 장기 요양. 이제 좀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본 사항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설, 재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시설에 들어가신다는 게 요양원에 아예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시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가 본인 부담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식사비라던가 침상을 좀 업그레이드 했다 하면은 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70만 원 정도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리고 재가급여는 보통 요양보호사를 한 달 내내 쓰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용만 준비하시려고 치매 장기 요양을 준비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내가 조금 요양원에 손주 손녀 오면 용돈도 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재가를 왔다 갔다 뭐 노치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쓰더라도 생활비를 좀 쓰고 싶고 하셔서 조금 생활비 성격으로 추가로 가입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가입을 해야 된다. 요거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고객분들한테. 그리고 이거는 기본사항입니다. 일단 요건 항상 말씀을 드려요. 요거 보시면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에요. 이 4대 보험 가입자도 프리랜서인 우리들도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내가 아파요. 아프면 병원 가죠. 입원 통원 처방하시면 내 돈 나갑니다. 본인 부담금. 그러면 실비보험에서 청구를 하시죠. 그런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내가 늙어요. 늙는 거 몇 프로? 100%. 그러면 등급을 판정을 받아요. 그러면 재가나 시설을 이용하시게 되고 본인 부담금 15에서 20% 정도를 내가 제2의 실비로 들어놓은 원더케어에 청구하셔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등급 판정 받는 기준, 노인은 65세 이상, 장기는 6개월 이상, 요양,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 어려울 때, 요럴 때 받게 되시죠. 그래서 1, 2, 3, 4, 5 인지지원까지 6개 등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구분을 해보자면 1, 2등급은 누워 계신 분들이에요. 아예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 3, 4등급은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 좀 넘어질 위험 있는 분들.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받는 등급입니다. 그리고 인정자 비율, 이거 중요해요. 이거 고객한테 좀 가셔가지고 이거 잘 못 들어본 고객은 아유 노치원 누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팡이를 누가 짚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던데 뭐 그래도 그게 판정을 많이 받겠어? 라고 하세요. 그래서 한 30% 정도 될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정자 비율 몇 프로냐? 88%입니다. 100명이 신청을 하면 88명. 그럼 조금 올려서 10명이 신청을 한다? 그럼 몇 명? 9명. 그래서 신청하면 다 받는다. 근데 보통 신청해서 판정을 받는 나이가 한 80 전후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판정을 받는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70대도 워낙 쟁쟁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 내가 그럼 5등급만 판정받아도 이거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5등급이 판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치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4등급이 가장 많습니다. 4등급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서비스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장표 나중에 올려드리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넘어가 보면 저희 담보 일단 인지지원 등급 주야간 노치원이죠. 다니시면 5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인지지원에서 복지용구 사용하시면 2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합이 70만 원. 그리고 복합재가에서는 150만 원이 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인지지원은 복합재가 안 되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주야간 센터와 복지용구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러면 5등급 이상을 받으셔야 복합재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는데 그럼 복합재가가 뭐길래? 타사에 지금 많이 나왔어요. 한 몇 개 회사 좀 나왔습니다. 저희 왜냐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리고 지급받는 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타사에서 이게 잘 팔려요. 그리고 이게 지급이 됐어. 우리도 팔자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1호 등급 재가는 알고 계실 거예요. 6가지 서비스 중에서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복지용구 하나 써도 되죠. 근데 복합재가는 뭐냐? 복지용구는 안 돼요. 요거 빼고 나머지 중에 두 개 쓰시면 돼요. 근데 방문 요양과 주야간 보호 요거 2가지를 제일 많이 쓰세요. 그쵸? 이거 많이 쓰시는 거 2가지 동시에 쓰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3,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으시면 쓰실 수 있는 시간이 135시간 뭐 이 정도 나온대요. 그럼 그 시간을 대부분 한 군데에서 쓰기를 원해요. 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를 이렇게 중복해서 쓰시긴 어렵고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되냐? 그 2가지 중에 하나랑 방문 간호랑 방문 목욕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편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복합재가가 쓰기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보험료는 1호 등급 제가 60세 여자 기준으로 가져갔을 때 100만 원 가입하신다 하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근데 15만 원 이렇게 60세 고객한테 들고 가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너무 비싸. 15만 원 내고 내가 아무리 100만 원을 받아도 이거 내가 지금 당장 낼 돈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5만 원으로 맞춰봐줘봐. 5만 원대로 해줘봐. 꼭 고객님들은 5만 원대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으로 해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복합재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복합재가 100만 원 보장하시면 52,1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한도 들어가는 건 몇 살까지? 65세까지 넘어가면 한도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좋아. 그럼 내가 딱 5만 원 맞췄어? 그래 싸다. 근데 가입할게. 근데 이거 어떻게 보장받는지만 이게 좀 확실히 경로를 좀 알려줘봐. 내가 확실해야 가입하겠어 라고 하는 고객이 있겠죠. 그럼 그 고객한테 네이버 지도에서 통합재가 센터 검색해가지고 그 고객 댁 근처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링크를 아예 보내버리세요. 여기서 보장 받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판정만 받아오세요, 고객님. 하시면 돼요. 아니면 통합재가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어디 병원에서 뭘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하시면 여기서 다 전화 상담도 해주세요. 지금 이런 상태이시면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먼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통합재가 서비스로 운영을 같이 해라 라고 권고가 나온 거예요. 왜요? 옛날에 애들 돌봄 막 여기저기서 나눠서 하다가 지금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도 지금 어르신이 국가의 30%가 넘어가죠. 초고령 사회잖아요. 관리해야죠. 그래서 통합재가 서비스라는 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꼭 필수로 간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받으시기 쉬워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타사에서 이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신한은 통합재가 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통합재가 센터에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요양보호사 그리고 방문간호 이거를 따로 부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서비스를 2가지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 요거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알겠어. 그러면 다른 데 복합재가 나온 거랑 그러면 차이점은 뭐야? 라고 물어보시겠죠? 재가급여, 장기요양 왜 신한에서 해야 되냐? 요겁니다. 납입 면제와 알릴 의무 인수 조건. 요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일단 요거는 납입 면제 사항이에요. 보시면 1에서 인지지원 등급 앞에 붙은 담보가 있고요. 1에서 5등급이 붙은 담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지원 판정을 받았어.
그러면 요거 끝에 인지지원 달려있는 것들은 다 담보가 빠져요. 그리고 5등급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인지 이상 받은 거랑 5등급 이상이랑 다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요. 근데 이게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빠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호등급 복합재가를 들었고 1호등급 시설도 들었어요. 왜냐면 나 시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4등급을 판정을 받았어. 5등급 이상으로 판정을 받았어. 그러면 처음에 재가를 쓰시겠죠. 그러면 재가만 남면이에요? 아니에요. 시설을 안 쓰셨지만 시설까지 담보가 빠집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납입 면제 사항이 굉장히 좋다. 요거 챙겨가시면 되고, 두 번째 인수 조건입니다. 일단 저희 위에는 알릴 의무 사항 보시면 뭐냐? 짧게 추려보자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뇌혈관 질환, 노인성 질환 아니시면 인수가 다 된다. 요 얘기예요. 거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거 또 여기서 특징 한 가지, 입원 수술 투약에 대한 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지가 없기 때문에 타사의 고지가 있는 데에 비해서 뭐가 인수가 좋냐면 류마티스 약 복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대 질병 있으신 분들, 그리고 관절력 좀 있으신 분들 인수가 다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관절력에 대해서는 M코드로 조금 고위험자는 지금 걸르는 게 생겼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그거는 심사할 때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류마티스 약 복용, 중대질병에서 체크하실 거, 암, 심장질환, 뇌 쪽 아니고 심장, 그리고 간, 그리고 신장 투석 등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환자여도 입원 중 아니시면 가능해요. 근데 여기 신장 투석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으시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정이 가능하신 환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요거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건강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기납 종신 해볼게요. 5년 납, 7년 납, 단기납 종신입니다. 저희 단기납 종신 시상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5년이 450%. 7년이 400%입니다. 그래서 시상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가 좋냐? 일단 환급률 기본정보 5년이 99.9, 10년이 121%, 그리고 7년이 100%, 10년 시점이 119%입니다.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간편은 3, 2, 5예요. 근데 5는 암만 봅니다. 그럼 뭐예요? 3년 전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수술을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2년이 지났죠? 그래서 간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고, 최소 가입 금액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주요한 거 설명을 한번 짚어드리자면, 일단 남녀노소 환급률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특약 아니에요. 탑재되어 있고, 빨리 많이 되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이 특징 어떻게 쓰시냐? 남녀노소 이렇게 환급률이 동일해? 그러면 여러 명한테 제한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동시 제한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과 간편이 납입 면제가 동일합니다. 장애율 50%. 근데 장애율 50%라고 하면 좀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난소암으로 난소 제거하신다? 그러면 장애율 50%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그래서 이런 거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중도 인출은 5년 납 기준으로 해서 이게 거치를 3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8년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10년 돼야 비과세 혜택이잖아요. 그리고 해지해서 쓰시는 거죠, 목돈으로. 근데 이게 8년 시점부터 이자 없이 내 돈을 목돈으로 쓰실 수 있다 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PT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납 정리해보고요. 장기납 가볼게요. 장기납입니다. 20년. 최대 시상 얼마? 1180%입니다. 1180%. 그래서 사실 저희 경영인 정기 대신 법인 계약이 이걸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로. 그래서 요거 만약에 법인이 있으셨다, 좀 고액이 있다, 근데 시상을 보니까 여기 얼마예요? 1180%죠. 구간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7년 시점의 환급률 100%고요. 10년 시점의 환급률 몇 프로? 107%예요. 이거 뭐죠? 타사에 7년에 100% 되는 시상 좀 그 환급률 나오는 상품들이 좀 있죠? 그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차이점 뭐다? 10년 시점에 환급률이 올라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세븐 플러스인데 플러스는 뭐냐? 가입하시고 1년 뒤부터 매년 15%씩 보장 금액이 체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몇 살까지? 111세가 되기 전까지 체증이 된다.
그리고 가입 나이 보시면 가입 나이는 조금 낮아요. 일반으로 하실 때 남자가 55세, 간편으로 하실 때는 52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이를 조금 챙겨서 해주셔야 돼요. 나이가 넘어가시면 단기납으로 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골드나. 그래서 이렇게 335 간편이고 최소 가입 금액 1,000만 원. 그리고 여러 가지 부탁 기능 있는 것 중에 요거 계약 전환 기능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20년 납이잖아요. 근데 20년 납 다 하기 어려우실 수 있죠. 그럼 뭘로 하시면 돼요? 5년 이후에는 연금 전환, 그리고 7년 이후에는 장기 요양 또는 적립형 종신형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요 밑에 두 가지는 피보험자 변경하실 수 있어요. 피보험자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쵸? 피보험자 변경하실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일반 심사에 한해서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데 누구로? 배우자 또는 자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활용을 해볼게요. 와이프분이 가입을 했어요. 먼저 가입을 했는데 쭉 있어 보니까 남편이 몸 관리를 너무 하는, 남편이 먼저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뭘로 할 수 있어요? 배우자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약간 우스갯소리고, 두 번째 사례, 만약에 법인 가족이 있어요. 가족법인 운영하시는 데 있죠? 그런 데의 경우에 아빠가 CEO, 자녀한테 승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을 자녀에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계를 하실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 종신 비교. 저희 종신 세 가지가 주요하게 많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속 종신, 이건 환급은 거의 없지만 사망 보장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80세까지 가입이 되고 최대 30억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상속 재원으로 많이 나가는 상품. 그리고 아니야, 나는 환급이 많이 돼야 돼, 나는 물려줄 사람 없어, 그러신 분들은 단기납 종신. 아니면 난 둘 다 조금 챙겨야 되겠는 걸 하시는 분들은 환급 좋고 사망 보장도 채증이 돼서 좋은 7플러스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연금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으로 저희 40분에 시작했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일단 연금은 시상이 5년, 7년이 150%, 10년 이상이 250%입니다. 그래서 연금 하시려면 사실 10년 이상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 외에도 수수료도 따로 붙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연금인데 시상이 많이 나온다? 이걸로 챙겨가시면 되고요. 100세 보증의 연단이 7%예요. 그래서 7%라고 하면 고객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7% 가져가시고 심사 없이 사망과 연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 이거 0에서 70세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기간 5년에서 30년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보험료 20만 원 있고 36세 이상은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월급의 10% 정도 넣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개시 나이는 50에서 80세 이렇게 됩니다. 최소 거치는 5년이고요. 이렇게 될 때 저희가 요즘에 연금 교육을 할 때는 요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연금인데 환급률이 많이 나오는 상품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해지를 해서 쓰시겠죠. 그럼 그건 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이 아니라 내가 환급률이 많이 나오는 목돈 형태로 필요하다? 그럼 종신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내가 진짜 딱 하나 노후 자금으로 필요해, 나 노후에 따박따박 나오는 돈으로 가져갈 거야 라는 니즈는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 니즈가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원더라이프 연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송서우 지원실장에게 설계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